비열한 삶이다, 삶의 공부다. 인생의 어떤 궤적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인생관을 확장하게 되기도 하고 사람끼리 더불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깨닫는 것도 많고 성장하는 것도 있고. 감독관 입장에서는 이제 작가를 겸해야 했으니까 시나리오적으로 완성시키는데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 동네의 그 활터, 더 구체적으로는 저기 죽도봉이었는데 그 활터에서 들려오는 어떤 그 활의 소리, 돌이켜보면 그게 이제 굉장히 이번 활을 만드는데 무의식 속에 꿈틀거리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주목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활소리 그리고 활의 타격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짜릿한 느낌이 있었어요. 역사적인 배경과 어떤 미니멀한 어떤 영화적인 추격 액션이라는 어떤 장르적인 구성 속에 활이라는 아이콘이 들어오면 이 삼박자가 굉장히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겠다. 돈지하고 우순이 좋아. 알비다 건너러봐 기술아. 다도 처양부터 라달리 셀갑타란 열마 앞잡고 피해. 아무도 안 해. 오영작가 후크 좋아. 난 반드시 살아 돌아간다. 활이 전면에 나서서 그렇게 스피디하고 스펙터클한 영상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기획 단계에 가졌을 것 같아요. 저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게 활이라는 게 원거리에서 쏘는 무기고 이것만 가지고 스피드하고 그리고 스케일감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졌지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 활쏘기 전통은 기마사법에서 나왔고 기마사법이라는 건 굉장히 역동적인 거거든요. 그런 기마사법에서 출발한 활쏘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다이나믹하고 더 긴장감 있게 긴박감 있게 영화가 나올 수 있겠다. 이 고려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리고 이제 조선까지 이어지는 이 활의 진화가 세계의 활의 역사에 있어서는 으뜸 단연코 가장 진화된 활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이 영화가 2011년도 최고 흥행작이셨죠. 한국 영화 중에서. 기대를 하셨나요? 촬영 스케줄이 빡빡해가지고 그런 생각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텀이 없었어요. 2월 11일 날 촬영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8월 10일 날 개봉을 했으니까 이 정도의 어떤 블록버스터 액션 사극을 그런 일정에 소화할 수 있을까? 사실은 만드는 감독의 입장에서 사실은 좀 우려가 컸었는데 이제 꼼꼼하게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까 어쩌면 맞출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섰고 그래서 이제 고를 한 거고.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뭐 안전사고 이런 것이 없었고 다행히 결과까지 좋아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죠. 저희한테 살짝 귀뜸해 주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시사를 할 때 이렇게 딱 보시고 보통 다른 영화들은 많이 이렇게 수정 작업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걸로 파이널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요. 아주 전문적인 분한테 물었던 것 같습니다. 편집 끝나고 이제 믹싱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영화를 만드는 과정 중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소리를 다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음악, 무슨 음향 효과, 그다음에 다이얼로그, 폴리, 뭐
이런 소리들을 다 이제 종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믹싱 과정이 있는데, 그 믹싱을 할 때 감독이 나뿐만 아니라 이제 참여했던 뭐 프로듀서, 그다음에 투자자, 관계자들 이렇게 와서 보면서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빨려 들어가지고 다들 딱 보고 나서 빨리 개봉합시다. 뭐 이렇게 됐죠. 미니버리 반지부랑과 와랑과 아쿠. 만주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영화 쪽 관계자들은 중국어를 차라리 쓰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실성이 중요한 영화인데 만주족이 만주어를 쓰는 게 맞다. 중국어나 혹은 그냥 영화의 편의상 한국어를 쓰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만주어를 정말 열심히 자문을 구하고, 사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배우들도 사실 반감이 많았어요. 전혀 모르는 만주어를 어떻게 연기적인 정서나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제 그랬죠. 의외로 만주어가 우리말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어떤 사투리처럼 표현하는 어떤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괜찮을 것이다. 제가 이제 먼저 만주어를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주어를 그냥 적극적으로 쓰게 됐죠. 만주어 지금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그럼요. 어돈비 보돈비요? 바람을 계산하느냐? 활 만드시면서 활도 직접 배우셨죠? 네. 명중시킨 게 감독님이시라고요? 실제적으로 관역에 제가 좀 활을 쏘긴 했죠. 왜냐하면 그게 활을 직접 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배우는 연기를 해야 되고 활과 화살만 나오는 커트들은 이제 뭔가 어떻게든 그 쏘아서 박히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영화 도구로서 에어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쏘게 되면 그 에어건 그 막대기 속에 그 화살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화살 깃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실제로 쏠 수밖에 없는데, 현장에서 그때그때 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감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쏘게 되었죠. 마지막 대사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둠보 보돈비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힘을 줘서 쓰신 것 같아요. 네, 예. 극 중에 그 박해일 배우가 분한 남이라는 캐릭터의 어떤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아주 암울하고 잔인한 시대를 관통했던 우리 민족의 어떤 그 불굴의 정신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기존의 그런 흥행 영화들과도 좀 궤를 달리하는 것 같고요. 새로운 전범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현 시대에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이나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지점들에 대한 그 정서들까지 반영한 어떤 장르 영화, 거창하게 이제 한국형 블록버스터, 이렇게 이제 한국적인 정서나 캐릭터가 가미된 그런 이제 장르적인 영화,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한국형 블록버스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보는 관객들도 저 추격당하는 사람과 추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생하게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쫓기고 있는 것처럼, 내가 쫓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계산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캠코더를 여러 대를 동원해서 여러 가지 각도와 위치에 카메라를 잘 배열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편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어떤 서스펜스나 긴장감 있게끔 펼쳐내느냐, 그 게임이 주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대체 뭐 때문에 사람들을 죽였어요? 생애 단 한 번뿐이라는 신인상을 수상한 작품, 첫 작품이셨죠? 그렇죠. 장편 영화. 예, 운 좋게도.
네. 예. 극락도 살인 사건도 역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실 것 같은데요. 네, 제 생에 아마 그만큼 혼신의 힘을 다했던 영화가 또 나올까 싶을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했던 영화였습니다. 네. 이런 심한 짓을. 너 어제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 봤다 그랬지? 덕수! 복수가 사람들을 죽이고 자살한 것 같은 때로. 아니요. 또 다른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엇이가? 누군가 죽였다면은 요 섬 어딘가에 그 감출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 제가 분명히 봤어요. 한시 짓이 틀림없어요. 이장하고 권현이 확실히 뭔가를 짰다 한게요. 그래 의심하기 시작하면 자네는 피해갈 수 있겠는가? 범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데. 이건 살인사건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한테나 함부로 보여주지 마세요. 사태가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뭘 들여놨길래 들여놓지 말아야 할걸. 들여놨다. 제가 이렇게 있는 게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 더 낫다는 거죠. 이놈이 뭔 짓을 저지를 줄 알았구만. 범인은 당신이야. 뭔가 더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들어요. 주요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이 사람들 각자를 다 살려야 됐으니까 예, 정말 혼신의 힘을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캐스팅 단계부터 또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물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배우를 캐스팅하는 게 중요했고, 다행히 놀랍게도 거의 100% 내가 원했던 배우들이 다 되었어요. 예, 그래서 영화가 두리뭉실해지거나 뭔가 흔히 말하는 그 손실률이 없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의 관건은 그런 섬이 국내에 존재하겠느냐. 극락도라는 섬, 굉장히 남성적이면서 묘한 느낌을 가진, 적인 느낌도 있지만 굉장히 또 이국적인 느낌의 그런 묘한 정서를 가진 그런 톤의 섬이 있겠느냐. 근데 우연히 이제 선배분 중에 조감독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이 가거도라는 섬이 있다. 그런데 이제 섬의 날씨라는 게 또 힘들었어요. 날씨도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공을 했고,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가거도 주민분들이 정말 잘 도와주셨어요. 예. 사실 극락도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인데 혹시 주민분들이 반감이 있을까봐 우리는 제목을 극락도로 하자. 그래서 극락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주민분들하고 이렇게 술 마시다 보니까 다 알고 계시던데요. 뭐 살인사건 영화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흠칫 당황하긴 했지만 이제 그러면서도 그냥 잘 도와주셔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 섬은 정말 복 받을 것이다. 극락도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의 이야기가 모티브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내 친구들의 아버지, 삼촌 뭐 이 세대의 이야기니까 그 사람들의 갖는 어떤 섬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뭐 아버지는 뭘 피해서 어떤 무인도에서 뭐 얼마를 지냈다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기 어떻게 북한에서 막 뭐 무장공비가 섬에 와가지고 누굴 데리고 갔다더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뭐 괴담들이 많았어요. 괴담들이. 그래서 그 괴담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섬 이야기로 해가지고 살인사건 이야기를 풀면 되겠다. 물론 100% 사실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그렇게 꾸며나가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극락도 살인 사건의 경우 이제 첫 장편 영화 입봉이시니까 네. 얼마나 이제 열의에 불타셨겠어요. 그리고 부담도 굉장히 많이 크셨을 것 같고요. 열의에 불탄 거 플러스 부담 플러스 생존해야 한다라는 강박 플러스
뭐 기타 등등의 모든 어떤 지점에서 혼신의 힘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영화 속의 맥커트들을 보면 정성이 다 깃들여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영화 전체적으로 이 영화가 갖는 히스테릭한 긴장감이 있거든요. 그것과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당시에는 내 자체가 감독 자체가 그랬던 상황이었으니까 아마 그때 당시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만 드러내야 하는 그런 감정 노동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어떤 아픔이나 애환이 사실 이 핸드폰 영화의 주제거든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야, 너가 어떻게 영화 감독이 됐는지 모르겠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사는 게 내가 좀 더 행복하고 그 다음에 보람 있는 삶일까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했던 것 같고, 명량대첩이 있기 3, 4일 전부터 가장 극한 상황에 몰린 이순신, 그리고 어떻게 그 이순신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명량대첩을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룬 영화를 할 수 있죠.